또 대통령실 채용 논란, 지지율 30%에도 위험 시그널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했었던 강성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도 유튜버다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세게 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소위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이 유튜버의 친누나인 안모 씨가 윤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에 임용이 됐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된 것이다. 누나와 동생을 엮어서 채용 문제 삼는 건 연좌제나 다름없다라고 강력 반박했습니다만 이 누나 역시 유튜버 출신인 걸로 알려져서 과연 채용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 누나 안 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개인 채널 업로드 영상도 전부 삭제를 했다. 즉 폭파시켰다. 소위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 안모 씨의 욕설 시위 모습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강체 사과해.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와, 나 위험해. 살인 충동 느껴지네. 살인 충동. 야, 이 간첩 종자들, 너 둘이 나와. 바로 조사받고 징역 가죠. 너는 징역을 가야 돼. 굉장히 거친 욕설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강성 유튜버인데 이분의 누나도 유튜버인데 이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해당 유튜버의 이름이 적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특별 초청장 사진까지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챙겼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일단은 어떻게 채용된 겁니까? 그 채용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불투명하다는 게 지금 문제고요. 사실 뭐 연좌제다 이런 지금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누나와 동생이 뭐 평소에 전혀 연락이 없는 정말 남보다 못한 그런 남매 사이라면은 동생의 어떠한 그런 극우적인 어떤 행위 때문에 누나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겠지만 누나 역시도 유튜버고 동생이랑 같이 방송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생과 노선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일반 무슨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급 공무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일을 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려면 대통령과 모든 어떤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나토 정상회의 갈 때 민간인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이 뭐였냐면은 대통령 내외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의중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그 사람의 행위와 말과 언행과 생각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주파수를 맞춰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저렇게 막말을 하고 저러한 극우적인 성향의 동생과 함께 활동했던 누나가 도대체 어떻게 채용됐는지에 대한 그 과정도 불투명한 채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지금 그것에 대한 해명 역시도 대통령실에서 결국 이 누나를 이제 누나가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없다,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과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이런 해명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엄청나게 깎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을 한 것도 이런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선긋기를 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뭐 태극기 부대라고 말해지는 그런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과 어느 정도 선긋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권 창출에 저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좌제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이 너무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거의 기름을 끼얹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 저 초청장도 좀 의아한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나한테 초청장도 안 주더라, 내 자리 없더라라고 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불만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물론 저분들이 받은 초청장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좀 위치가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은 누가 보낸 거고 누가 챙긴 거고, 취임식 초청을 챙겼던 분들이 채용에도 입김을 끼친 겁니까? 어떻게 채용된 겁니까? 해명하고 있습니까? 용산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성 유튜버의 행위를 근거로 친누나가 사퇴하라는 요구는 연좌제다라는 비판을 대통령실이 내놓았습니다만, 연좌제는 그 전제가 강성 유튜버에게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특별한 연결고리 없이 친인척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친누나 안모 씨도 유튜브를 운영 또는 출연해 오고 있고, 더더군다나 동생의 유튜브에 출연하고 적극적인 활동도 해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안 자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좌죄라는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알고도 이러한 비판을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본인이 상당한 언론 보도로 인해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 같다고만 설명할 뿐 또 다른 해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강성 유튜버가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도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취임식을 준비한 측에서도 아마 그동안 인수위에서 일부 참여한 인사들이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해명을 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도와주었던 사람들 내지는 편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걸러내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이렇게 금방 드러날 사안이었으면 걸러내지 못한 데 따른 상당한 인사 검증의 문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모습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집권 2달여 만에 상당히 꺾인 상태인데, 이 추세가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대통령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대통령이 행정관 한 명 한 명 채용을 다 알아서 대통령이 직접 채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재량권을 주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의 스태프들을 꾸리는 거고,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가 받는 건데, 대통령도 모르게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고 군데군데에서 문제가 뻥뻥뻥뻥 터지고 나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문제되는 인사들의 채용을 했는지,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은 스스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많은 비판들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 그렇지만 초기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개문 발차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라도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쨌든 인수위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인사와 관련된 분들이 거의 검사 출신들이 왔는데, 당과 폭넓게 또 시민사회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인사팀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인사팀이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으로 경도되어 갖고 극우 인사들을 중시하는 그런 인사를 했을 때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에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윤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팬덤에 대해서 양념이라고 얘기해서 곤혹스럽게 그렇죠. 되었던 것처럼, 지금 양산 시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나도 여러 가지 우리 용산 앞에도 시위 많이 한다, 뭐가 어째서, 이런 부분들이 결코 또 오버랩되면서 본인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게 분명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상태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확하게 인사를, 더군다나 지금 이제 국정원 통일부 문제가 마찬가지로 너무 대통령과 가까운, 대통령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월권과 문제라고 본다라면 이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예.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용산에 있는 뭐 수석부터 높게는 수석부터 밑에는 말단 행정관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아니라 용산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정에 가장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는 책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채용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어떤 실책이나 뭐 이런 논란들이 고스란히 다 대통령과 국정에 부담이 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만 불행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주문을 해봅니다.